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성만이 모든 인식의 근원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후에 존 로크, 칸트가 인간 이성의 중요성을 철학적으로 더욱 구체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몽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많은 시민들을 각성하게 했습니다.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인간은 신의 섭리에 따라 운명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계몽주의를 통해 인간은 이성을 통해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장자크 루소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사회체제에 항거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계몽주의의 정신은 시민들을 분열이 일어나게 했고, 드디어 1789년 프랑스에서는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인권 선언문을 채택합니다. 이렇게 시민들은 왕권을 물러가게 하고 정권을 쟁취했지만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때 나폴레옹이 등장합니다. 프랑스 시민들은 그를 열렬히 환호하고 그가 공화정을 이룰 것이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전 유럽을 전쟁에 휩싸이게 하고 결국에는 자신이 황제에 등극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 속에서 전쟁과 고통을 겪으며 베토벤은 심포니 5번을 작곡합니다. 베토벤은 공화정을 지지했고 나폴레옹이 그것을 완성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베토벤은 나폴레옹이 황제에 등극한 이후에 그에 대한 희망을 버렸다고 하지만 사실 베토벤은 꽤 오랫동안 나폴레옹을 지지했습니다. 베토벤의 음악, 특히 심포니 3번, 5번, 9번에는 계몽주의,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베토벤의 자신이 들리지 않는 어려움과 겹쳐져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그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영웅신화입니다. 고난에 도전하고 극복해가는 과정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럼 베토벤 심포니 5번 1악장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면서 이런 정신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악장에서 표현하려 하는 것은 고난과 희망입니다. 고난은 핍박받는 서민들의 고난, 전쟁으로 시달리는 고난, 그리고 자신은 들리지 않는 고난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악장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아주 짧은 모티브가 처음에 등장합니다. 이 모티브는 확장되어서 제1주제로 발전합니다. 이 주제의 생김새를 볼까요? 주제가 8분 쉼표를 쉬고 들어갑니다. 처음에 시작하지 않고 쉬고 나서 약박에 시작하는 것을 한국말로는 엇박자, 영어로는 upbeat 혹은 offbeat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것에 반대되는 것은 정박 혹은 downbeat이라고 하죠. 보시는 악보처럼 첫 박자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운명의 첫 번째 주제는 upbeat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upbeat으로 시작하는 멜로디는 아무래도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박자를 향해서 진행하는 운동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제는 멜로디가 아니라 리드믹 스타일입니다. 선율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주제는 몰아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유럽이 전쟁에 휩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민들이 투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제를 이 곡의 제1주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곡에는 두 번째로 중요한 2주제가 등장합니다. 이 주제는 1주제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형태입니다. 들으시는 것처럼 이 주제는 서정적인 스타일입니다. 멜로딕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악보에서처럼 정박에 시작합니다. 다운비치입니다. 1주제보다 물론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어떤가요? 두 개의 주제는 완전히 상반되지요. 이 주제는 희망을 의미합니다. 평화를 갈망하는 희망 혹은 평등을 갈망하는 희망입니다. 한번 비교해서 들어볼까요? 이 두 개의 멜로디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개의 멜로디는 소나타 폼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다 나중에는 화합합니다. 이 소나타 폼도 아까 이야기한 계몽주의의 영향입니다. 음악에 이성적인 부분이 많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소나타 폼의 전체적인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1악장의 전체적인 모양입니다. 크게 A, B, A, 입니다. A를 제시부, B를 발전부,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A를 재현부라고 합니다. A 파트는 1주제와 2주제를 소개합니다. B 파트에서는 주제의 모티브를 발전시키죠. A 대시 파트는 처음에 A 파트가 다시 돌아와서 재현됩니다. A 파트를 확대해서 들여다볼까요? 처음에 우리가 잘 아는 모티브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모티브가 확장된 1주제가 나오고요. 1주제가 끝나면서 트랜지션이 나옵니다. 트랜지션의 역할은 1주제와 2주제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2주제도 처음에는 혼이 1주제 모티브를 연주하면서 2주제가 나옵니다. 2주제가 끝나면 코데타가 등장합니다. 코데타의 역할은 A 파트를 끝내는 역할입니다. 한번 음악을 들어볼까요? 1주제는 비바람과 폭풍, 트랜지션은 오케스트라, 2주제는 꽃과 나무, 코데타 파트는 오케스트라, 이런 화면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표시를 파트마다 할 테니까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1주제와 2주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B파트 발전부입니다. 발전부에서는 1주제와 2주제 전체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주제의 아주 작은 파편들, 빠바바밤, 이 작은 파편들이 악기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트랜지션을 거쳐서 뉴 머티리얼, 새로운 멜로디가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이 멜로디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B파트를 끝마치는 B파트의 코데타가 등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죠.
어떤가요? 우리가 아는 모티브가 많이 등장하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곡의 특징입니다. 다음에 다시 나오는 리카피츄레이션입니다. 이 파트는 처음에 A 파트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물론 모티브 그리고 제1주제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주 특징적이면서 앞에 A 파트와 다른 것은 중간에 오보 카덴자가 있습니다. 모든 악기가 멈추고 오보 주자만 연주하는 부분입니다. 참 매력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1주제가 끝나고 트랜지션이 다시 나오고 2주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A 대시 파트를 끝내는 코덱타가 나오고 그리고 곡 전체를 끝내는 코다가 따로 나옵니다. 코다가 상당히 깁니다. 베토벤 코다는 상당히 길고 이것이 또한 베토벤 음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고난과 희망이라는 관점에서 들어보시면 음악이 좀 쉽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오늘은 베토벤의 5번 교향곡 1악장을 들으면서 소나타 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링크해 놓은 다른 연주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주제를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은 음악 감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